우리가 오늘 어느 진도를 나가냐 필기하세요. 확률의 뜻과 활용에 대해서 진도를 나갑니다. 그럼 첫 번째 간단하게 우리가 몇 가지 용어를 정리를 할게요. 용어. 몇 가지 용어가 있어. 중요하진 않은데 가끔 나와. 1번 봅시다. 1번은 뭐냐면은 표본 공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두면 돼. 그러려니 하고. 표본 공간은 뭐냐? 어떤 시행에서 어떤 시행 내 주사위를 던진 거야. 아니면은 동전을 던진 거야. 됐습니까?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모아놓은 거야. 모든 결과의 집합이다. 이렇게. 어떤 시행, 뭐 주사위 던지기, 동전 던지기, 공 꺼내기 이렇게 어떤 뭔가를 시행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표본 공간을 S라고 한다라면은 여기 얘라고 씁시다. 뭐가 있겠어요? 내가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다라고 합시다. 됩니까? 그러면 1의 눈이 나올 수 있죠. 2도 나올 수 있고요. 3도 나올 수 있고요. 4도 나올 수 있고요. 5도 가능하고 6도 가능하죠. 이렇게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다 쓴 거야. 얘를 뭐라고 한다?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 아시겠습니까? 수능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내신에 가끔 나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사건. 사건은 뭐냐? 사건은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표본 공간에 부분 집합 이렇게.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잠시만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약에 필기하세요. 짝수에 눈이 나오는 사건이다 라고 했어요. 짝수에 눈이 나오는 사건이래요. 그럼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2, 4, 6 되겠죠. 당연히 얘는 얘의 뭡니까? 부분 집합입니다. 됐니 얘들아? 얘를 뭐라고 한다? 사건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말이 좀 어려워.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근원 사건이 있습니다. 근원 사건. 됐습니까? 근원 사건은 뭐냐? 또 필기하세요. 표본 공간에 부분 집합인데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집합. 뭐 예를 들어 누가 있겠어요? 1? 뭐 이렇게. 아니면 2? 이렇게. 땡땡땡 이렇게 원소가 한 개만 있는 걸 우리는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전사건이란 말을 씁니다. 전사건. 잘 안 쓰는 말이야 사실은. 솔직히. 얘는 뭐예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합니다.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5번째 무슨 사건입니까? 공사건이 있습니다. 공사건은 뭐겠어요?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말하겠죠. 기억하세요? 가끔 시험에 내신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무시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내신에서는. 필기 다 했습니까? 봅시다. 2번째 봅시다. 우리가 필기하세요. 우리가 오늘부터 뭘 배우냐면은 확률을 배웁니다. 오늘도 확률을 배울 거고요. 다음 시간에도 확률을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확률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현철아. 아니지, 잘못 본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았지? 첫 번째는 정의에 의한 확률이 있습니다. 정의에 의한 확률이야. 두 번째는 성질에 의한 확률이 있습니다. 통계 큰 흐름, 확률의 큰 흐름이에요. 됩니까? 그 다음에 성질에 의한 확률은 다시 2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다시 첫 번째 기억 확률의 덧셈 정리를 배우고요. 두 번째는 확률의 곱셈 정리를 배웁니다. 그런데 오늘은 확률의 덧셈 정리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확률의 곱셈 정리를 배우면서 뭐까지 배우게 되냐면은 오늘은 안 하지만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조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한번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 배우는 확률은 조금 쉬워. 그런데 다음 시간에 배우는 확률은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를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건 결국은 확률이야. 통계 처음 해봐야 그 통계를 처음 배울 땐 암기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통계가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통계는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지고 확률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확률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시험 전날까지 불안불안한 게 확률이야. 아시겠죠? 완성되어 간 느낌을 만들기 힘들어요. 이렇게 됩니다. 봅시다.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는 봅시다. 정의에 의한 확률을 먼저 배웁니다. 정의에 의한 확률. 이렇게. 정의에 의한 확률을 배운대요. 얘들아, 내가 갑자기 헷갈리는 게 중학교 때 확률 배우냐 안 배우냐? 배우지? 배우지 않냐 얘들아? 그치. 이렇게 배우지 않냐 얘들아? A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은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분의 A 사건의 경우의 수. 이런 말 배우지. 맞습니까? 그거예요. 봅시다. 그런데 앞으로 A 사건의 확률을 말이 쓰기 귀찮잖아. A라고 쓰고 앞에다 P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뭐예요?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귀여운 거야. P는 확률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전체 여기다 분모에다가 중학교 때는 전체 경우의 수라고 썼을 텐데 이번엔 그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경우의 수는 n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전체 집합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읽을 때는 전체 읽을 때는 nu 다른 말로는 전체 경우의 수 이렇게 됐습니까? 그다음 p는 확률 얘들아 n은 뭐라고?
경우의 수라고. 그 다음에 A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해서 PA가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하나만 필기할게. 요 한 번만 정리할게요. P는 확률, N은 경우의 수. 그래서 A 사건의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A 사건의 경우의 수구나.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합니까? 확률의 뭐라고 합니까? 정이라고 합니다. 얘를 확률의 정이라고 한다고. 가능하죠, 여러분들? 네 번째 봅시다. 한마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경우의 수와 순열과 조합을 배워서 그것만 잘하면 그냥 끝이라는 거야. 새로운 내용이 오늘은 없어요, 별로.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는 뭐냐면은 여사건의 확률에 대해서 볼게요. 여사건의 확률. 우리가 집합에서 수학하에서 집합 배웠죠. 뭐라고 배웠냐면은 NA 더하기 NA의 여집합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NU라고 이렇게 배웠죠. 됐니 얘들아? 중학교 때 배웠죠 이거? 집합에서? 중학교 때가 아니라 미안해.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2학기 때? 근데 뭐하냐? 내가 얘를 지금부터 다 나눌 거야. 양변을 NU, 얘도 NU, 얘도 NU 이렇게 나눌 겁니다. 다 나눌 거야. 됐니 얘들아? 그럼 NU분의 NA를 뭐라고 하냐? PA. 왜? 정이잖아 이게. 그럼 우리는 집합에선 얘를 여집합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앞으로 우리 여기에선 얘를 A의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럼 얘는 NU분의 NA 여사건 뭐 됩니까? 얘는 PA 여사건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NU는 찍찍 지워지니까 1 되겠네요. 됩니까? 무슨 말이지? 그러면 얘를 이항시키면 필기하세요. PA는 1 PA 여사건. 그러면서 얘는 여사건의 확률입니다. 이렇게. 우린 얘를 여사건의 확률입니다. 그럼 여사건의 확률은 왜 배우냐? 여사건의 확률은 문제를 풀다 보면 직접 풀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여사건을 이용. 반대. 여사건이 반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됩니까? 그리고 여사건의 확률은 보통 언제 많이 써먹냐면은 적어도 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 이럴 때 보통 많이 써. 적어도 이렇게. 뭐 적어도 남자 한 명이다. 필기 됐습니까? 많이 얘들아? 필기 많지 않아요 오늘. 다섯 번째 봅시다. 다섯 번째는 오늘 뭘 배우난 필기하세요? 확률의 덧셈 정리를 배웁니다. 오늘은 덧셈 정리, 다음 시간은 곱셈 정리. 그럼 확률의 덧셈 정리의 목적을 알아야 되겠죠. 목적은 뭐냐면은 P, A, 합, B. PA 합 B를 구하는 법이에요. PA 합 B. 그럼 PA 합 B를 우리말로 읽을 때는 A 사건
사건. 합집합이 영어로 and야 or야? 또는이지. 맞습니까? and 아니지. 그러니까 뭔가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의미합니다. PA야, B가. 하나만 조심할 게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저 좀 보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선 이 또는이라는 말이 양자택일의 개념인 거죠.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야 냉면 먹을래 또는 돈가스 먹을래 이렇게 물어본다라면 일상생활에서는 냉면 먹으면 돈가스 안 먹겠다는 얘기야. 그치? 돈가스 먹으면 냉면 안 먹겠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이걸 양자택일이라고 하는 거죠. 수학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A 사건 또는 B 사건이란 말은 요건 필기 안 해도 되는데 A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B라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은 거야. 아니면 A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데 B라는 사건이 일어난 거야. 일상생활에서는 이거 두 개라고. A 또는 B라고 한다면 수학에서는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이게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봅시다. 필기하세요. 그럼 우리가 N, A 합 B는 집합으로 돌아갈게요. 뭐라고 배웠냐면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비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여러분들. 조금만요. 이렇게 배웠죠. 언제? 집합에서. 근데 또 뭐하냐? 마찬가지야. 얘를 또 내가 NU로 나눌 거예요. 우변도 통째로 NU로 나눠버립시다. 이렇게. 맞니 얘들아? 그럼 좌변은 뭐 되냐? 대충 해서요. P A야 B가 되겠지. 요거 말하는 거야? 맞냐? 그 다음에 NU분의 NA는 뭐 되냐? PA가 되겠네. 맞냐? NU분의 NB는 뭐 되냐? 뭐 되냐? PB가 되겠네. 맞습니까? NU분의 NA 교비는 뭐 되냐? P, A, 교, B가 이렇게 되겠네. 맞냐?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아 조금만 집중해줘. 우리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음료수 하나 쏘겠습니다. 기다려. 다 같이 이따 코파 내려가. 아시겠죠? 코파 가서 제일 비싼 거 골라. 콜? 괜찮지? 좀만 집중해줘. 한 5분 후에 내려갑시다. 아시겠죠? 내가 포인트가 많아. 포인트가 한 7,700점 있어. 봅시다. 우린 얘를 뭐라고 하냐? 얘를 우리는 확률에 덧셈 조금만 집중해줘. 그러니까 덧셈 정리라고 합니다. 맞냐? 근데 만약에 중요해. 만약에 A와 B가 배반 사건이래. A와 B가 배반 사건이래. 배반 사건이 뭔데요? 배반 사건이 뭐냐면은 우리 앞에서 합사건이란 말 들었죠? 합사건이 뭐냐?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사건이었죠. 됐습니까? 다시 한번 필기하세요. 배반 사건이 뭐냐면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사건. 그런데 경우의 수에선 그런 걸 합사건이라고 하고 확률 파트에서는 이름을 조금 바꿔서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됩니까? 그럼 A와 B가 배반 사건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 교가 동시에라고 읽어야 돼. 그래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이게 일종의 아까 필기한 공사건이 돼버리는 거야. 일어나지 않는 사건. 집합일 땐 얘를 공집합이라고 하잖아. 확률 파트에서 뭐라고 한다고? 공사건이라고 한다고. 그럼 당연히 필기하세요. NA 교비가 0이 되고요. 당연히 PA 교비가 0이 되겠죠. 당연히 언제? 배반 사건일 때. 맞냐? 그럼 결국은 A와 B가 배반 사건이 되면은 얘가 뭐 된다? 빵! 그러니까 얘가 사라지게 되면서 요것만 남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거 필기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화살표 정리하면은 PA 합비는 다 왔다. 코파 앞이다. 좀만 참아라. PA 플러스 PB가 된다. 맞냐? 우리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얘도 덧셈 정리는 덧셈 정리인데 배반 사건에서의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합니다. 배반 사건에서의 확률의 덧셈 정리. 그럼 확률의 덧셈 정리 결국은 두 개가 있어요. 얘 두 개 있네. 1번 얘는 뭐예요? 배반 사건이 아닐 때 덧셈 정리. 맞냐? 노란색이 박스 친 거는 얘는 배반 사건일 때의 확률의 덧셈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얘들아? 오늘 뭐 어렵지 않아요. 개념은 어렵지 않아.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봅시다. 보자. 필기 하나 하세요. 문제에서 만약에 야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해봐 이런 문제예요. 얘를 구하래 갑자기. 그럼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이 말을 보자마자 문제에서 P, A, 합 B를 구하란 얘기구나가 된다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우린 얘들아 이거 구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확률에? 대답해주세요. 더 설명. 얘를 구하는 과정을 우리 필기하세요.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한다고. 그럼 확률의 덧셈 정리인 거를 발견했으면 얘를 또 판단을 해야 돼. 뭘 판단해요? 배반 사건이 아닌지 아니면 배반 사건인지를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배반 사건이 뭐라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배반 사건. 그래서 많이 봤더니 배반 사건이 아니야. 뭡니까? 필기하세요. PA 합비는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비 이렇게. 됐습니까? 됐냐? 배반 사건 아닌 거야. 배반 사건이. 근데 만약에 배반 사건이야. 뭡니까? PA 합비는 PA 플러스 PB 끝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러분들? 가능하시죠? 그래서 오늘 개념이 그 전에 요거 한 번만 쓸게. 요거는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A 사건과 B 사건이 교면 영어로는 and잖아. 근데 그리고라고 읽으면 안 돼. 동시에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입니다. 우리가 아까 PA 합비는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얘는 뭐라고?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 물론 여기서의 동시는 시간적 동시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제 말 이해됩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개념 수업은 이게 답니다. 아시겠죠? 자, 합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 필기하세요. 그럼 우리가 A라는 사건을 2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2, 4, 6 이렇게 필기할게요. 됐죠?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사건이라고 했으니까 3, 6 이렇게 표시할게요.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바로 1번 풀면요. 1번은 A 합비죠. 무슨 말이에요? A 사건과 A 사건 또는 B 사건이니까 그냥 집합 배우던 것처럼 2, 3, 4, 6 이렇게 되겠네요. 맞니 얘들아? 그쵸? 두 번째 봅시다.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1번은 참고로 우리가 이런 사건을 얘들아 뭐라고 하면 따라해봐. 합사건. 합사건이라고 합니다. 얘는 뭐라고 합니까? 곱사건이라고 합니다. 됐죠? 어찌됐건 다시 와서 그럼 A 교미는 뭐 있냐 얘들아? 뭐 있냐? 6밖에 없네? 이게 원소가 하나인 거 우리 아까 뭐라고 했냐? 근원사건이라는 표현 썼었네요. 마지막 3번. 3번은 뭐예요? A의 여사건이다. 그럼 2, 4, 6이 없어야 돼. 그럼 뭐가 있냐 얘들아? 1, 3, 5가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애초에 주사위를 던졌기 때문에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인 거고 그런데 2, 4, 6에 없어야 되니까 반대 1, 3, 5가 되면서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가능하시겠죠? 필기하세요. 다 써 그냥. 다 쓰는데 그냥 완전 똑같이 쓰진 않아도 되고 비슷하게만 써보세요. 비슷하게. 서로 배반인 두 사건을 찾아라. 간단하면서 간단하게만 요약하듯이. 이제 중간고사가 한 100일 남은 것 같아. 그치 얘들아? 100일 정도? 대충? 생각보다 많이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과목을 공부하면서도 특히 중간고사 범위로 예상되는 부분을 공부할 때만큼은 조금 더 많은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참고로 확통이 1학기 과정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금 배우는 부분은 1학기 기말고사에 해당됩니다. 아마 중간고사는 2학 정리 정도까지밖에 안 들어갈 거야. 중간고사는 1년 과정이라면. 봅시다. 시작해요. 필기합시다. 봅시다. 다시 복습할게요. 문제에서 배반 사건을 찾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배반 사건은 뭐예요?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공사건이 된다는 거죠. 이거 우리는 배반 사건. 집합에선 서로소라고 했었죠. 가능하시죠? 보자. 그럼 지금 A를 표시할게요. 소수 1부터 10까지인데 소수가 나와야 되니까 A는 뭐예요? 2, 3, 5, 7. 더 없죠? B를 봅시다. 4의 약수다. 1, 2, 4. 마지막 C를 봅시다. 3의 배수다. 3, 6,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배반 사건을 찾으라는 거는 교집합이 없어야 되잖아. A와 B는 교집합 있냐 없냐? 있네요. B와 C는 있냐 없냐? B와 C 없네요. C와 A는 있네요. 누구만 없냐? B와 C. 그래서 B와 C가 무슨 사건이 된다?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B와 C가 배반 사건이 되면서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가능하시죠? 어려운 얘기 아닌 것 같아요. 용어만 정확히 기억 잘 하시면 됩니다. 필기하세요.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7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아이고 왜 이러지? 렉이 있어. 봅시다. 시작할게요. 일단 지금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아까 우리가 확률의 정의가 A라는 사건의 확률은 뭐라고 했어요? NU분의 NA라고 필기하면서 얘를 확률의 정의라고 했죠. 그럼 문제에서 두 눈의 수의 합이 7이다. 얘를 A라는 사건이라고 하자고. 얘들아, 전체 경우의 수 얼마일까? 서로 다른 두 개 주사위가 얼마야? 6 곱하기 6. 그래서 필기하세요. 첫 번째 주사위가 6가지. 두 번째 주사위 경우의 수가 6가지가 되면서 전체 경우의 수는 36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합이 7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무식하게 한번 해볼게. 7 되는 거 16 나오면 되겠죠? 또 뭐 있습니까? 2, 5도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3, 4도 있고 주사위가 다르기 때문에 4, 3도 있어야 됩니다. 누구도 있어요? 5, 2도 있고요. 누구도 있어요? 6, 1도 있겠네. 몇 개 있습니까? 6가지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분자가 6이 이렇게 되면서 최종 답은 6분의 1 되면서 확률 구할 수 있겠죠. 뭐 추가로 한다라면 봐봐. 어떤 사건이 됐던 간에 그 확률은 당연히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당연히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0이 되면 뭐야? 공사건. PA가 만약에 딱 1이 된 거야. 무슨 사건? 전사건. 됐죠? 필기하세요. 난 시험을 보기 위해선 그 해당 과목 문제집에 최소 5건 정도는 문제를 풀어보고 시험을 보러 가야 된다 생각해. 개인적으로 기적교재 제외하고 5건 정도는 풀어야 되지 않나. 그게 예의야, 예의. 그치. 형아, 그게 맞지? 응? 우리 올해는 예의를 지키자. 봅시다. 보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12배수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오늘 배우는 확률은 결국 확률이 아니라 사실은 경우의 수 싸움인 거야, 결국은. 됐죠? 다시 한번 우리가 필기하세요. PA가 뭐라고 했다? NU분의 NA가 이렇게 된다. 그럼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 어렵지가 않게 36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곱이 12의 배수가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분류합시다. 그래서 보자. 1번 볼게요. 1번은 뭐 된 거야? 곱이 12가 된 거야. 됐습니까? 그럼 곱이 12가 되려면 누구 있겠냐? 2, 6 있겠네요. 그 다음에 3, 4 있고요. 그 다음에 4, 3 있고요. 그 다음에 6, 2가 이렇게 있기 몇 개 있냐?
4개밖에 없죠? 4가지. 12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24가 될 수도 있겠죠. 맞니 얘들아? 그럼 24는 뭐 있냐? 46 있네요. 또 누구 있냐? 또 누구 있냐? 더 없네요? 됐습니까? 몇 가지예요? 2가지가 있겠죠. 세 번째는 12의 배수니까 36까지는 가능하겠네요. 누구 있습니까? 66 한 가지밖에 없겠죠. 몇 가지냐? 7가지. 다 더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곱이 12일 때, 곱이 24일 때, 곱이 36은 일종의 합사건이기 때문에 더 더하니까 뭐예요? 여기는 7이 되겠죠. 길게 합시다. 오늘 그냥 확률은 확률인데 그냥 경우의 수를 구하는 싸움이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잘하면은 대부분 확률은 잘합니다. 길게 하세요. A는 맨 앞에, B는 맨 뒤에 설 확률을 구하여라. (1번만) 필기하세요. 1번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 경우의 수 싸움인 것 같아요. 계속 문제가. A는 맨 앞에, B는 맨 뒤에 설 확률. 됐습니까? 그러면 필기하세요. 일단은 PA를 구해야 되겠죠. 일단은 부담 없이 일단 분모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합시다. 전체 경우의 수가 뭐 되냐 얘들아? 뭐 되냐? 5명을 한 줄로 세우는 거잖아. 그쵸? 5팩토리얼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지금 1명, 2명, 3명, 4명, 5명을 줄 세울 건데 문제에서 야 A는 맨 앞에서 B는 맨 뒤에서 남은 애들이 CD가 남았죠. CD를 여기다 배열하겠죠? 몇 가지입니까? 3명을 3자리에 배열하니까 여기는 3팩토리얼 되겠죠. 요거 이해되냐? 몇 분의 몇이냐? 20분의 1 되겠죠. 병호 이해되냐? 풍산자가 이해 안 될 수는 없죠. 2번 필기하세요. 풍산자는 뭐랄까? 우리나라 학생이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보루? 불어로 마지노선? 뭔지 알죠? 배수의 진?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죠. 풍산자보다 더 물러나면 큰일 나요. 네 명의 학생과 남학생이 4명 있다, 여학생이 3명 있다. 한 줄로 설 때 여학생 3명이 이유탈 확률을 구해라. 필기하세요. 확률을 구하래요. 전체 경우의 수가 얼마일까요? 현찬아. 나이스. 그냥 남녀 구별 없이 7명을 세우는 거니까 7팩토리얼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됐니 얘들아? 맞죠? 다음 보자. 남학생 1명, 보이 1, 보이 2, 보이 3, 보이 4. 그 다음에 걸 1, 걸 2, 걸 3가 있다라고 하자고. 여학생 이웃하라고 했죠. 뭐 하는 거예요? 이웃해야 되는 애들을 묶어버리는 거죠. 몇 명 있다라 보는 거? 1명, 2명, 3명, 4명, 5명이 있다라고 보니까 여기에 5팩토리얼이 이렇게 되겠죠. 되니 얘들아? 끝이야 아니야? 아니죠. 여학생들끼리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3팩토리얼을 곱하면 되겠네요. 맞냐? 답 구할 수 있겠죠? 뭐야 7, 6에 6 지워진 7분의 1 되겠다. 맞나? 이렇게 계산 다 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너무 쉬워. 오늘 얘들아 그냥 커피 마시면서 그냥 디너쇼 왔다 생각해. 부담 없이 보면 부담 없이.
너무 부담이 없어 오늘은. 그렇다고 다음 시간은 부담이 있냐? 또 그렇지도 않아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 오늘보다는 조금 어려워. 다음 시간은. 진도 너무 빠른. 다음 시간에 모르겠다. 조금만 고민해봐야 되겠다. 봅시다. 원탁에 둘러앉았대요. 필기하세요. 일단은 P의 1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니까 8명이 원탁에 둘러앉았잖아. 형은 어떻게 되냐? 암산해봐. 8명이 원탁에 둘러앉았대. 빨리. 나이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8명이 앉았으니까 8팩토리얼인데 원탁이니까 8개가 다 똑같은 의자네. 다 둥글둥글 모서리가 이렇게 만져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8로 나누니까 형원이 말대로 7팩토리얼이 답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엔 여학생이 2유타라고 했어요. 남학생이 5명이 있고 여학생 3명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버리자고. 몇 명이 있다라고 볼 수 있냐 얘들아 일단. 6명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 6팩토리얼에 똑같은 의자가 6개니까 6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끝이야 아니야? 아니죠. 여학생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네요. 계산 안 할게요. 좀만 해볼까 그냥. 7팩토리얼 얘는 5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얼마야? 7분의 1 되겠네. 계산 맞냐? 아까 얘랑 똑같냐? 봅시다. 이번엔 요 문제 봅시다. 세상에 이렇게 쉬운 문제가 또 있을까? 흰 공 5개가 있다. 검은 공이 3개가 있다. 뭐뭐뭐뭐를 구하여라. 그리고 공부할 때 얘들아 내가 이제 막 수업 시간 아닐 때 막 질문 받아주잖아 얘들아. 그럴 때 그냥 심심하면 수원수투 갖고 질문해도 돼요. 아시겠죠? 봅시다. 시작할게요. 형원님 그 명찰에 뭐가 이렇게 붙은 거야? 이랑 이거 뭐가 써있어? 친구 이름이야? 뭐야? 알겠습니다. 봅시다. 일단은 지금 1번부터 볼게요.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이니까 P의 1을 구할게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흰 공 5개와 검은 공이 3개 있으니까 8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4개를 뽑는다라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 병우야 뭐 되냐? 병우야? 뭐 돼? 8C4예요. 왜냐면 꺼내기만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필기하세요. 그래서 8개 공에서 4개를 꺼낸다. 8C4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내가 4개를 꺼냈는데 4개가 모두 흰 공이려면 흰 공이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흰 공 5개에서 4개를 이렇게 꺼내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계산 안 할게요. 아시겠죠? 2번 필기하세요. 흰 공 3개다, 검은 공이 하나다, 이런 사건을 우리가 B사건이라고 합시다, 이번에. A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B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는 PB가 되겠죠. 형원아, 전체 경우에서 뭐 되냐? 똑같죠? 흰 공 5개와 검은 공이 3개 있으니까 도합 8개가 있는데 8개에서 4개를 뽑는다.
이번에 뭐라고 해? 흰 공 3개랑 검은 공 하나가 나와야 돼. 아, 흰 공 5개에서요 3개를 꺼내고요. 검은 공 3개 중에서 하나를 꺼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계산 안 하겠습니다. 할 줄 알죠, 여러분들? 응? 필기하세요. 한 개만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여라. 불량품의 반대가 무슨 말이냐? 아니요, 얘들아, 혹시? 불량품의 반대를 뭐라 그래? 우량품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불량품. 한 개만 불량품이다. 풍선제를 보면은 어떤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져. 그치? 수학 공부하는 사람에게 그럼 야, 너 할 수 있어? 너도 수학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이렇게 막 말하는 것 같아. 너무 친절해. 너무 그리고 뭔가 뭐랄까? 인류애가 느껴진다랄까? 그쵸? 봅시다. 시작할게요. 한 개만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한 개만 불량품인 사건을 우리가 A라는 사건이라고 하자고. 그럼 A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뭘 구하는 겁니까? P의 1을 구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지금 문제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10개 중에서 불량품이 3개 있잖아.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 우량품이 몇 개 있냐? 7개가 있고요. 불량품이 3개가 있는 상황인 거죠. 됐니 얘들아? 그러면 전체 경우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아, 10개 중에서 2개를 뽑는다. 이렇게. 항상 볼 때는 뽑는지 뽑아서 배열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뽑기만 하는 거니까 조합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한 개만 불량품이라는 건 결국은 한 개는 우량품, 한 개는 불량품이니까 우량품 7개 중에서 하나를 뽑고요. 불량품 3개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뽑으면 되겠죠. 이게 답입니다. 물론 저는 계산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숙제할 때 계산하셔야 돼요. 이렇게만 쓴 다음에 답지를 비교하고 맞네? 이러면 안 돼. 끝까지 계산해야 돼. 귀찮더라도. 그게 왜냐면 그래야 실수 안 하는 연습할 수 있으니까. 얘는 필기하지 마세요. 봅시다. 이런 걸 뭐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데 뭐 무슨 말 봅시다 그냥. 문제 볼게요. 오른쪽 편은 어느 나라에서 출생한 남녀 각 10만 명의 연령별 생존자 수를 나타낸 것 생명표의 일부분이다. 보자. 그냥 40세 남자니까 40세 남자가 그러니까 그냥 분모를 40세 남자인 8만 8천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냥. 됐습니까? 그 다음에 생존한 게 7만 9천이니까 여기에 생존한 사람을 요렇게 쓰면 이게 1번 답이 되겠네. 아시겠죠? 자, 이제 잠됐어요. 아까 2번 봅시다. 20세 여자가 20세면 여기 있잖아. 40년 동안 생존한 거는 8만 3천 명이죠? 뭐 하면 되겠어요? 전체 9만 8천 명 중에서 생존한 사람 8만 3천 명을 이렇게 쓰면 되겠죠. 가능하시죠? 요게 1번 답, 요게 2번 답. 요거는 필기하세요. 오. 요거는 간단하게만 필기하세요. 좀 말이 너무 긴데.
공을 2개씩 꺼내보고 다시 넣는 시행을 반복했더니 4번에 3번 꼴로는 2개가 모두 흰 공이었다.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4번에 3번 꼴 이 말은 확률이 4분의 3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무슨 확률이? 2개가 모두 흰 공일 확률이. 보자, 이제 B 시작할게요. 그럼 문제에서 흰 공을 X개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검은 공을 합쳐서 8개니까 8-X개가 있다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그럼 나는 뭐 한 거예요? 지금 공을 꺼낼 거야. 그럼 지금 10개 중에서 10개 아니구나. 8개 중에서 2개를 꺼낼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건 2개가 모두 흰공이어야 되니까 뭐 한 거예요? 흰공 X개에서 2개를 꺼내는 거죠. 한마디로 흰인 거야. 됐습니까? 이 확률이 얼마다? 얼마다? 4분의 3이라고 했죠. 얘는 계산 좀 더 해볼게요. 그럼 분모 정리하면 얘는 지금 2 곱하기 1분의 8 곱하기 7 요거 정리한 거예요. 얘는 정리하시면 2 곱하기 1분의 x에 x-1 얘가 4분의 3. 그럼 얘랑 얘는 약분되고요. 안쪽에 있는 애들 곱한 게 분모로 바깥쪽 애들 곱한 게 분자로 이렇게 되고 얘가 4분의 3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x에 x-1에 양변에 얘를 곱하자. 그럼 얼마 되냐? 14에 14 보면 42가 되겠네. 맞냐? 그럼 42를 몇 곱하기 몇으로 볼까? 7 곱하기 6으로 볼게요. 그러면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x 얼마야? 7. 그래서 x가 7인데 x가 뭔데? 흰공 개수가 되는 거니까 답은 7개가 답이 되겠죠. 됐죠? 무슨 말인지? 필기하세요. 오이씨. 그림 조금 잘렸는데 그냥 문제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반지름이 5짜리인 원이 있는데 중심까지의 거리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봅시다. 필기하세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얘는 뭐 어려울 거 없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전체 면적 분의 특정 사건을 만족하는 면적을 구하면 됩니다. 보자. 봅시다, 얘들아. 지금 원이 이렇게 어이구. 원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반지름을 뭐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5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근데 OP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대.
그럼 반지름이 2짜리인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원의 어느 쪽이 돼야 돼요? 이 원보다는 바깥쪽이 돼야 되겠네. 됐습니까? 그 다음 반지름이 3짜리인 원이 이렇게 있다라면 이거의 어디가 돼야 됩니까? 이거는 안쪽이 돼야 되니까 결국은 요 색칠한 부분의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이거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그러면 전체 면적은 반지름을 제곱한 다음에 파이를 곱하고 이 초록색으로 색칠한 면적 구하려면은 바깥쪽에 있는 초록색 원의 반지름이 얼마예요? 3이죠? 반지름 제곱하고 파이 곱하고 마이너스 빨간 원의 면적을 빼야 되니까 반지름을 제곱하고 파이를 곱하면 되겠죠. 맞냐 얘들아? 그러면 25파이분의 몇 파이냐? 5파이가 돼서 지워지니까 답은 최종 답은 5분의 1이 답이 되겠죠. 이런 걸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별로 없네요. 조금만 필기하세요. 보자. 문제에서 나온 다음에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3의 배수라는 사건을 A라는 사건이라고 합시다. 4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B라는 사건이라고 할게요. 그럼 결국 A 사건 또는 B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결국 뭐 구하는 얘기예요? P, A, 합, B를 구하여라 이러고 있어요. 됐냐? 우리 얘를 구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합니다. 근데 배반 사건이야? 배반 사건이 아니야? 이거? 배반 사건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야? 어떻게 하냐? 어떤 숫자가 1부터 20, 저 좀 보세요.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있는데 그 어떤 자연수가 3의 배수면서 4의 배수일 수 있냐? 있죠. 얘 12 같은 숫자. 그러니까 결국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배반 사건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럼 배반 사건이 아니니까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비라는 확률의 덧셈 정리 공식을 이용하셔야 되겠네요. 근데 만약에 이럴 때도 있어요, 얘들아. 배반 사건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거든? 그럴 땐 얘를 쓰면 돼. 아시겠죠? 모를 때가 있어. 그럼 봅시다. 그럼 하나씩 구해볼게요. PA 보자, PA. 일단은 뭐 전체 경우의 수 얼마야? 1부터 20이니까 20분의 3의 배수지. 3의 배수 몇 개 있냐? 6개. 6 이렇게. 플러스 PB는 뭐예요? 4의 배수일 확률. 당연히 20분의 4의 배수 몇 개 있냐? 몇 개 있냐? 5개가 이렇게 있겠죠. 마이너스 20분의 3의 배수면서 이런 얘기죠. 봐봐요. 얘가 지금 3의 배수면서 동시에 4의 배수래. 뭐가 있냐? 하나밖에 없냐? 네,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 되는 거예요? 1. 답 20분의 얼마냐? 10되면 답은 2분의 1이 답이 되겠네요. 필기하세요. 흰 공이 4개 있다, 붉은 공 3개 있다, 검은 공 2개 있다. 모두 같은 색이 나온다. 됐습니까?
봅시다. 그럼 두 개가 모두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분류할게요. 그냥. 아시겠죠? 무슨 말이에요? 필기하세요. 첫 번째. 필기하세요. 흰이 나올 수 있겠죠. 흰. 전체가 몇 개 있냐? 9개 있죠? 보자. 그럼 9개 공에서 2개를 꺼내는데 흰이 되려면 흰색 4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겠죠. 딱 보자마자 흰 거 2개든가 붉은 공 2개든가 검은 공 2개는 배반 사건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분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번에는 불일 수 있겠네. 붉은 공 2개 뽑는 거야. 됐냐? 뭡니까? 전체 9개에서 2개를 꺼낼 건데 붉은 공 3개 중에서 2개를 꺼낸다. 이럴 수 있겠네요.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될 수 있겠어요? 흰을 뽑을 수 있겠죠. 그럼 전체 9개에서 2개를 뽑을 건데 흰색은 미친. 죄송합니다. 왜 또 흰을 써냐? 정신 나갔어요? 죄송합니다. 검검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9C2에서 검은 공은 2개밖에 없으니까 2개에서 2개를 뽑아야 되겠네. 가능합니까? 그래서 얘랑 얘는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무슨 사건?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그 확률들을 3개를 더해버리면 최종 답을 구할 수 있겠죠. 필기하세요. 딱 3문제 남았습니다. 집중. 봅시다. 3개를 꺼냈는데 필기하세요. 이렇게 6건이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이런 문제는 보통 일반적으로 6건의 확률을 이용하는 게 좀 편합니다. 그럼 6건 확률 공식이 뭐였냐면은 A 사건의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졸라 짜증나더란 얘기야. 직접 구하려고 봤더니 뭐한다? A라는 사건의 반대 사건의 확률을 구하고 1에다가 얘를 빼버린다라는 거죠. 보자. 무슨 말이냐? 문제에서 필기하세요. 적어도 한 개가 당첨일 확률을 구하여라 이런 거야. 그럼 적어도 하나가 당첨이라는 거는 3개가 당첨일 수도 있고 2개가 당첨일 수도 있고 하나만 당첨일 수도 있으니까 졸라 짜증나. 뭐 한 거예요? 야, 적어도 하나 당첨의 반대는 뭐냐? 다 꽝. 다 꽝인 거야. 제 말 이해됩니까? 다. 그럼 얘를 실제 계산해 보시면요. 1 마이너스 다 꽝일 확률을 구하자고. 다 꽝이 뭐야? 10개 중에서요 3개를 뽑았는데요 10개 중에 3개가 당첨이네. 꽝이 몇 개 있냐 얘들아? 꽝 7개 있지. 그 7개 꽝에서 다 3개를 이렇게 뽑아버린 거지.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요것만 계산하시면 답 구할 수 있겠죠? 계산 안 할 겁니다.
필기. 두 수의 곱이 짝수일 확률을 구하라. 봅시다. 보자 얘들아. 어떤 애와 어떤 숫자와 어떤 숫자를 곱했더니 걔가 짝수가 됐는데 경우 몇 개 있냐? 3개 있습니다. 필기하세요. 필기할 것까지는 없는데 뭐가 있어요? 짝짝. 그 다음에 짝홀. 그 다음에 홀짝 이렇게. 그러니까 두 수의 곱이 짝수인 거를 구하는 거는 조금 짜증스러운 거야. 귀찮은 거야. 너무 많으니까. 맞냐? 필기하세요. 그럼 결국은 문제에서는 두 수의 곱이 짝수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한 거야. 뭘 한 거예요? 반대로 풀게요. 그럼 뭐 한 거예요? 1 마이너스 짝수의 여사건이 뭐예요? 홀수겠죠. 그러니까 두 수의 곱이 홀수일 확률을 구합니다. 이게 훨씬, 그러니까 얘는 구할 수 있는데 조금 짜증스럽고 얘는 너무 구하기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1 마이너스 10개 중에서요 카드를 2개를 뽑을 겁니다. 두 수의 곱이 홀수이려면 둘 다 뭐 돼야 되냐? 홀밖에 없겠네. 홀수 몇 개 있냐? 1부터 10까지 홀수 5개 있으니까 5개 홀수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겠죠. 요것만 계산하시면 우리가 답 구할 수 있죠. 가능하시죠? 그러니까 여사건은 항상 언제 쓰는 거예요? 직접 구하기 힘들 때 우리는 여사건의 확률을 사용합니다. 필기하세요. (1부터 50까지) 자연수 50장이 있는데 한 장을 뽑았을 때 카드에 적힌 수가 4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닐 확률을 구하여라. 이게 아마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 것 같아요. 됩니까? 보자. 필기하세요. 4의 배수인 사건을 A라고 할게요. 5의 배수인 사건을 B라고 할게요.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4의 배수가 아니다. 그쵸? 4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니라고 했죠. 5의 배수도 아니다. 그럼 4의 배수도 5의 배수도 둘 다 아니라는 거잖아. 둘 다 만족돼야 되니까 이겁니다. 이거의 확률을 구하여라 이런 거죠. 그럼 우리는 얘를 딱 보면은 무슨 법칙 하나 떠올라. 뭐가 떠오르냐? 드모르간의 법칙이 떠오르죠. 그럼 얘는 뭐예요? P의 괄호 열고 얘를 우리는 A 합 B의
전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거 이해되죠, 여러분들? 그럼 여사건의 확률 공식을 뭐 우리가 PA는 1-PA 여사건으로 볼 수도 있고 PA 여사건의 확률은 1-PA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 C가 있기 때문에 얘를 이용하자고.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1-PA 합 B가 이렇게 된다. 요거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요거. 그럼 결국 우리는 얘만 구하면 되겠네.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보자. P, A, 합, B를 구하면 얘를 구하는 방법은 덧셈 정리에 의해서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비가 되겠네. 맞냐? 얘들아 PA 얼마냐? 전체가 일단은 50개잖아. 50분의 A가 뭔데? 4의 배수 몇 개 있어? 몇 개 있냐? 12개 있네. 12 플러스 50분의 PB 5의 배수 몇 개 있냐? 10개 있네. 마이너스 얘는 뭐예요? 4의 배수면서 5의 배수야. 그럼 뭐냐? 20이랑 또 누가 있냐? 40 몇 개 있냐? 2개. 그래서 동시 만족하는 2개 이렇게 빼면 되겠죠. 그럼 50분의 얼마냐? 20이 되겠죠. 5분의 2가 되니까 결국 얘가 1 마이너스 얘가 얼마예요? 5분의 2가 이렇게 되겠죠. 답은 5분의 3 되겠죠?